세월호가 참사 발생 1081일 만에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목포 신앙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을 살펴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130년 교단 역사를 한데 모은 총회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한계총과 한교연의 빠른 통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1081일의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목포 신앙만에 도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9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화이트 마리노가 목포 신앙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도착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맑은 날씨 덕분에 무사히 유가족들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수습자 유가족들만 출입을 허가해 나머지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센 항해 끝에 접안 작업이 이뤄질 부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나 치유가 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은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보내고 유가족들, 아이들 친구들이 가족이 돼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육상 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육상 거치 작업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교회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는 해수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하는 대로 자원봉사 및 기도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세월호가 육상위에 거치가 되고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고 우리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가 협력하고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를 또 협력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081일에 기나긴 항해를 마친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들의 바람은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것뿐일 텐데요. 이제는 정부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을 차례입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앙만에서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교회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교회 비목사는 설교 도중 수요일 저녁 시장 선거가 있다며 이 지역에 사탄마귀가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란 말과 함께 해당 후보에 관한 기사를 성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비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교회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를 언급하거나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30일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선의 대선은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성경 정의의 측면에서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이 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선거법 내용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배 시간에 후보로 출마한 교인을 교인 동정 차원으로 간단히 공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교인에 대해 자세히 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할 경우 이는 위배 사항입니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와 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간증과 기도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한편 기윤실은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한 기독교 신고센터 운영, 기독교 팩트체크, 투개표 참관단 모집 등 4가지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앙 선배들의 순교신앙과 교단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총회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역사관은 총회가 설립된 지 105년 만에 개관돼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총회 역사관에선 장로교회의 성경적 뿌리와 개혁신학의 맥락, 130년교단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관엔 칼빈 기독교 강요 원본과 사마리아 오경, 사해사본 항아리, 주기철 목사 유품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사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역사관의 사료 수집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박사의 공이 컸습니다. 정 박사는 일평생 모은 자료를 총회에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규 총회장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끊임없는 대화란 말처럼 우리 교단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역사관을 개관했다며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과정을 집대성한 곳으로 미래의 부흥이 역사관에서 출발하는 축복의 산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모임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 통합,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부활절 연합예배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한기총과 한교연이 빠른 시일 내 통합되길 촉구했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후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실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기관의 통합이 지지부진할 경우 한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겁니다. 또한 오는 4월 16일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을 한국교회에 보고키로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초 결정한 대로 오는 10월 29일 오후 5시 경기도 일산 서구 킨텍스홀에서 전 교단이 참석하는 기념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임엔 예장 합동, 예장 대신, 기성, 루터회 등 각 교단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중동 지역 난민을 위해 도시락 3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교회가 주관한 도시락 만드는 날 행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간 재료 대부분은 지역사회 주민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12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총 50만 개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중 20만 개는 지역사회에, 나머지 30만 개는 중동지역 난민보호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필립 맥크레케는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동성애 차별법을 고수해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4조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망은 연합통신의 자체 분석인데요. 동성애를 비롯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에 진보적 견해를 가진 대형 기업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투자를 취소하고 나서며 경제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계 은행 도이체방크는 시설 투자 계획을 번복했고 미국 프로농구 협회도 올스타전 개최지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루이지애나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3,200km에 달하는 국경장벽을 설치하는데 멕시코 내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 가톨릭계는 멕시코 기업이 국경장벽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부도덕한 행위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정부가 해당 기업들을 소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장벽은 미국에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사범, 강간범으로 비하해 멕시코 국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질을 거쳐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이란 인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이란에 대한 강격책을 시사하자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고립될 것을 우려한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이들은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거쳐 브라질에 입국한 뒤 위조 여권으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핵개발 계획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이 브라질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란인들이 브라질을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의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종청소 논란을 일으킨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한 유엔은 오는 8월까지 구두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1년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은 방글라데시 국경 근처의 경찰 초소가 습격당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정부가 무장 세력 토벌이란 명목으로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건데요. 이 같은 군사작전으로 인해 로힝야족은 학살과 성폭행, 고문 등의 피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유엔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검찰 조사가 4일 열립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또는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평양 거리는 표면상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유럽 인사는 북한은 평양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축구장을 비롯한 대형 운동장도 신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신도시 격인 여명거리에는 현재 7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엔 정치적 기념물을 많이 지었지만 김정은은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며 이는 내부적으로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70층짜리 건물 골조 공사를 74일 만에 끝낸 데 대해선 부실 공사로 인해 대형 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김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신모 씨가 행진을 지켜보던 여고생 A양의 뺨을 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 씨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 뒤 행진을 벌이며 유인물을 나눠주다 길에 서 있던 A양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유인물을 받은 A양이 왜 이런 걸 나눠주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신 씨가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9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최대 1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5만 9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예측대로 10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역대 최다 출국자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과 근무 여건 탓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제대로 쉬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황금 연휴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다며 하루라도 바람 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춘곤증의 계절 4월이 다른 달에 비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4월 졸음운전 사고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이 46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난 뒤 가장 졸음이 오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졸음으로 인한 접촉사고나 도로 이탈 사고가 많았습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시속 100km로 4초를 주행하면 100m를 의식 없이 주행하는 꼴이 된다며 순식간에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보다 3배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이어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운사 불상 재건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쫓겨난 손원영 교수가 불법 파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문제는 교권 문제를 넘어 종교 간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사건의 엄중함과 부당함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오는 14일 정오 양화진 선교사묘원에서 구세군 순직 선교사 및 순교자를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에선 순직 선교사와 순교자를 소개하고 유가족을 위한 헌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오는 28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단체는 한반도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와 사드 배치는 핵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